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난번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현재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드를 터치해서 영상을 시청한 다음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인물이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에 들어온 인물 중에서 초상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단순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플레이를 해보면 화면은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물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인물에 처리했던 모자이크 부분은 화면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움직이는 인물에 맞춰서 모자이크도 함께 움직이도록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키프레임을 설정하여 프레임별로 모자이크를 움직여서 인물의 움직임에 맞춰주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빨간색 옷을 입은 이 남자가 영상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플레이를 해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재생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영상의 제일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기준선이 영상 제일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플레이를 터치합니다. 영상에서 거의 끝까지 화면 안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에 있는 빨간색 기준선을 영상 제일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타임라인에 보면 가우시안 블러 처리가 이 구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가우시안 블러 처리도 영상의 끝까지 길이를 조절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를 터치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로 가장자리가 이렇게 노랗게 바뀝니다. 오른쪽을 보면 노란색 바탕에 점이 세로로 4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영상 제일 끝까지 끌고 갑니다. 끌고 가기 전에 영상 제일 끝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에 손가락을 두는데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둡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모아줍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영상의 마지막 부분까지 화면에 다 들어왔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이 화면 가운데 정도에 올 수 있도록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주겠습니다. 이제 가우시안 블러의 효과를 줬던 길이를 영상의 끝까지 조절하기 위해서 파란색의 가우시안 블러를 터치합니다. 가우시안 블러가 선택이 됐다는 의미로 가우시안 블러 가장자리가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에도 블러 처리가 된 부분이 점선으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으로 와서 가우시안 블러의 길이를 조절하겠습니다. 가우시안 블러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부분을 보면 노란색에 세로로 되어 있는 점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을 두고 영상 끝까지 끌고 갑니다. 영상 길이에 맞춰서 가우시안 블러의 길이도 맞춰졌습니다. 가우시안 블러의 길이를 영상 길이에 맞출 때 가우시안 블러의 파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의 오른쪽 끝을 영상 길이의 끝에 맞추면 됩니다. 지금은 영상 끝에 가우시안 블러의 길이를 맞췄지만 블러 처리를 모두 영상 끝에 맞추는 건 아닙니다. 블러 처리를 해야 하는 영상의 길이까지만 가우시안 블러도 맞추면 됩니다. 영상 길이에 맞춰서 블러의 길이도 조절했으니 타임라인에 있는 빨간색 기준선을 영상의 제일 앞으로 가져가서 움직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위해서는 키프레임이라는 기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키프레임이라는 기능은 영상에서 어떤 사물이나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막도 함께 움직이거나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도 함께 움직이는 편집 효과를 말합니다. 키프레임 작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움직임을 넣고자 하는 자막이나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을 영상에서 어느 시점까지 재생될 것인지 체크한 다음 해당 시간까지 자막이나 모자이크 처리의 길이를 늘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자막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모자이크 처리되는 부분의 길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인물이 영상 어디까지 나오는지 길이를 체크했고 그 길이에 맞춰서 블러의 길이를 조절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타임라인에 빨간색 기준선을 영상 제일 앞으로 가져갑니다.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여기서 기준선을 영상의 제일 앞으로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영상의 시작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빨간색을 옷을 입은 인물이 영상 시작부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부터 이 빨간색 옷을 입은 인물의 초상권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제일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은 가우시안 블러가 영상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으면 하는 위치로 이동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러의 부분이 이미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키프레임을 적용해서 타임라인의 기준선을 오른쪽으로 넘겨가면서 프레임별로 블러를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가우시안 블러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다는 뜻은 가우시안 블러 가장자리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된 상태를 확인하고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에서 가운데 정도를 보면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면 애니메이션 화면이 열립니다. 아래를 보면 도넛 모양을 포함해서 4개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이동해 보면 가우시안 블러의 제일 앞부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점이 표시되는 것은 키프레임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키프레임이 완성되었다는 뜻은 기준선인 빨간색 여기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되는 부분을 위치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타임라인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중에서 빨간색 기준선이 위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모자이크 처리되는 부분도 위치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영상에서 모자이크를 처리해야 하는 첫 번째 위치를 키프레임으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키프레임을 설정할 때는 화면 왼쪽에 있는 열쇠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첫 번째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영상이 움직일 때 인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인물이 움직이게 되면 인물의 얼굴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모자이크 되는 부분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얼굴이 움직일 때 얼굴을 따라서 모자이크 부분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반복되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순서만 설명합니다. 타임라인에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미리 보기 화면으로 와서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을 움직인 얼굴에 맞게 이동시켜줍니다. 다시 타임라인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해서 움직인 얼굴에 맞게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도 이동시킵니다. 다시 타임라인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해서 움직인 얼굴에 맞게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도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동일한 작업의 순서를 3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설명한 부분을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이동해서 손가락을 두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타임라인에서 왼쪽으로 밀어줄 때 미리 보기 화면에서 빨간 옷 입은 이 사람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타임라인에서 왼쪽으로 밀어주다가 손가락을 떼어줍니다.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이동한 얼굴의 위치로 모자이크 부분을 이동합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두 번째로 빨간색 동그라미가 생겼습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는 조금 전에 이동한 모자이크의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타임라인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줄 때에도 앞에서 밀어준 방법과 동일합니다. 밀어줄 때 미리 보기 화면이 움직입니다. 그때 이 사람의 얼굴도 움직이게 되는데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서 얼굴이 벗어나게 되면 그때 손가락을 떼어줍니다.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이동한 인물의 얼굴의 위치에 맞게 모자이크 부분도 이동해 줍니다. 타임라인으로 이동해 보면 세 번째 빨간색 점이 생겼습니다. 이 빨간색 점은 조금 전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모자이크의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타임라인 위치로 이동해서 손가락을 대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줄 때 앞에서 한 두 번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손가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줄 때 눈은 미리 보기 화면을 쳐다봅니다. 쳐다보고 있다가 이 인물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손가락을 놓아줍니다.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에 손가락을 두고 이동한 얼굴의 위치에 맞게 모자이크 부분을 이동합니다. 타임라인으로 이동해보면 네 번째 빨간색 점이 생겼습니다. 이 빨간색 점은 조금 전에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이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의 위치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같은 작업에 대한 설명을 3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냐면 영상에서 이 사람의 얼굴을 가려줘야 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반복 처리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한 다음 확인을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으로 이동한 다음 빨간색 기준선을 영상의 제일 앞으로 위치시키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모자이크 처리가 정교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줄 때 좀 더 미세하게 움직였다면 얼굴이 모두 가려졌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키프레임을 주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키프레임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은 제외하고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